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간평가, 그러니까 KIIP 중간평가 4단계를 마치고 보는 시험이죠. 그 중간평가의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1번부터 시작할게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결혼식은 누구랑 누구랑 해요? 신랑과 신부가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죠. 함께 하겠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요. 왜 와요? 축하하러 합니다. 축하하러 온 고객님들입니다. 그래서요, 하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초대받은 하객이라는 것은 결혼식에 온 손님, 축하하러 온 고객님, 그래서 하객들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하객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돈을 좀 도와줄게요. 돕다라는 뜻으로 부조금을 내요. 부조금. 부조금을 냈는데 이 부조라는 것은 돕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요, 이 부조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식처럼 축하한다라는 의미의 돈, 그리고 장례식에서 위로한다라는 의미의 돈이 있는데 결혼식에는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 축의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에는 위로한다는 의미의 돈, 조의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의금은 장례식 때 내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축의금은 결혼식 때 내는 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합의금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또는 뭐 폭행사고, 싸움을 했어요. 이럴 때 서로 약속을 하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합의금이라고 하고요. 조의금에 비슷한 말이 부의금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의금, 조의금.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Don't 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없어도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5단계까지 공부하고 귀화할 수 있어요. 영주권을 딸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don't라는 말보다 더 강한 느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never, ever, ever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아직 높임말을 잘 못해서 높임말을 잘 못해서 불편하다,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높임말을 써야 됩니까? 높은 사람에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요, 직장에 가면 내가 있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고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들, 사장님,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직장 상사라고 하고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직장 선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늦게 들어온 사람은 후배라고 하고요. 부하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배 또는 상사, 상사에게 말을 할 때, 상사를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다음 밑줄 치는 의미가 반대인 것을 찾아봅시다. 냉장고가 고장이 나다. 먼저 비슷한 말은요. 망가지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망가져서. 반대말은 뭐예요? 망가지다, 고치다. 똑같은 말은 수리하다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희은 씨, 왜 숙제를 못했어요? 일이 많아서 숙제를 못했어요. 여기 이유가 있네요. 이유. 그런데 어떤 이유예요? 야근을 했어요. 야근. 그럼 여기에도 또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숙제를 못한 이유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야근하느라고 라는 이유가 들어가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올가 씨, 하산 씨에게 들었는데 주말마다 한국어를 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다라는 말이 들었는데 물어봤어요. 그런데 몰라요? 알아요. 하산 씨에게 들었어요. 알아요. 알았는데 알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 체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뭐뭐 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때, 체크할 때 한다면서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마련이다. 자, 뭐뭐기 마련이다라는 것은요,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하다라는 뜻인데 이 당연하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뭐는 법이다. 그리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뭐뭐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 이게 뭐라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본다. 자마자를 봅시다. 자마자. 남편이 퇴근했어요.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축구 경기를 봤어요. 이렇게 하면 남편은 퇴근해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퇴근해요, 텔레비전 켜요.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을 자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마자는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잤어요. 이게 아니고요. 집에 왔어요, 잤어요. 이렇게 바로 이어질 때 집에 오자마자 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수업이 끝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이게 아니고요. 수업이 끝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바로 이어질 때 수업이 끝나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찾으면 돼요. 요거요. 남편은 퇴근한 다음에 바로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본다. 퇴근했어요. 텔레비전 켰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무엇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옆집에 미라 씨도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으면 남편이 없겠죠. 미라 씨는 여자니까.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있으면요. 여기에 아빠 그리고 엄마 이렇게 두 사람이 있겠죠. 두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없는 상태예요. 엄마 혼자 있습니다. 한 명만 있습니다.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두 명인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없어서 한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한 명만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럴 때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미라 씨가 힘들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미라 씨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자, 대가족과 핵가족은요. 옛날에 사람이 가족이 아주 많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핵가족은 현대, 요즘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핵가족이라는 말은요.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만 살고 있는 집을요.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 문화가 모였다. 사실 여기는요. 다양한 국적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엄마와 아빠, 남편과 아내,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부가 있는데 둘 다 외국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살아요. 이런 경우에도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두 가지 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또 나왔습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어떤 분입니까? 당연히 한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한글을 만드셨다. 한글 창제, 반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과학을 발전시켰다. 이것과 같이 알아둬야 되는 게 과학을 발전시키면 옛날에 과학을 발전시키면 뭐가 좋았을까요? 한 600년 전이죠. 세종대왕 시대가 600년 전이에요. 600년 전에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주선을 쏘아 올릴까요?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에 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죠. 아니면 반도체, 핸드폰, 신소재 이런 것들 아니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농업 기술이 발전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지어서 음식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잘 먹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죽어서예요.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왕의 묻은 왕릉이 있겠죠. 근데 이 왕의 묻은 왕릉의 이름은 영릉입니다. 영릉. 이 영릉은 조선에서 최초로 왕과 왕의 아내 왕비,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의 아내 왕비가 함께 묻혔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왕, 여기는 왕비 이렇게 함께 묻힌 릉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영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decide.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지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분실, 도난, 폭행 등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여기가 경찰이죠. 경찰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경찰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요. 다른 번호도 좀 알아봅시다. 119는요. 보통 소방서라고 하고 있는데 소방서 그리고 구급대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불이 났거나 그럴 때 119를 부르면 됩니다. 114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내가 전화번호를 모를 때 114에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 있어요.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시대출판사는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안내하는 사람이요 가르쳐줍니다. 찾아서 가르쳐줘요. 이것들이 전화번호 안내, 전화번호 안내.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렇게 문제 나왔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1, 2, 3은 중요해요. 전기 안내, 전기 고장 신고, 전기 고장 신고 이런 거 할 때 1, 2, 3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요,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여러분들은 비자를 알아보고 안내받고 발급받죠. 그죠? 그런데 전국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6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14개가 있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 예약을 하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사실 1번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 아니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을 해서 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런 업무들은 직접 가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답이 되겠네요. 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3차례의 선거가 실시된다. 그중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치의 꽃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꽃, 그러니까 정치의 꽃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저는 플러스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일단 5년,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지방선거는 4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줄여서 대선이라고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대통령 선거니까 대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인데 왜 국선이라고 안 해요? 아, 이게요.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돼요. 300명 정도. 선생님 몰라요? 몇 명인지 몰라요? 왜 정도라고 그래요? 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바뀝니다. 어떨 때는 299명, 어떨 때는 301명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300명 정도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300명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300명이고요. 그 전에는 299명 또는 301명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 중에서 47명이 비례대표이다. 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총선이냐라고 했잖아요. 300명을 한꺼번에 다 뽑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이 지역에서 뽑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지역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국민들이 약속을 했어요. 나라에서 약속을 해서 국회의원 300명을 한꺼번에 동시에 한 번에 뽑자라고 해서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총선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국회의원은 아주 많다. 그래서 한꺼번에 뽑으니까 총선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지방선거는 그럼 지선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방선거입니다. 왜 줄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선거의 원래 이름은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의회 의원 선거를 하는데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긴 거를요, 이렇게 4글자로 아주 짧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세 가지만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설날, 그리고 추석, 그리고 동지. 동지. 먼저 날짜를 봅시다. 날짜는요, 음력이고요. 1월 1일입니다. 여기도 음력. 8월 15일이고요. 자, 동지는요, 매번 달라져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양력 12월 22일쯤입니다. 그냥 12월, 겨울에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무엇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하죠. 음식. 무엇을 먹습니까? 떡국을 먹습니다. 송편을 먹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먹죠. 팥죽은 동지에 먹는다고 해서 동지죽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답을 쓰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설날에는 떡국. 쓸게요. 떡국. 동지 추석에는 송편. 동지에는 팥죽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백설기,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여기 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설날에 떡국을 먹는데 떡국에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플러스한다. 한 살을 더 먹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왜 할까요? 좀 이상해요. 그럼 떡국을 안 먹으면 한 살을 안 먹어요? 네, 맞습니다. 한 살을 못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살인데 설날이에요. 설날인데 떡국을 먹었어요. 떡국을 먹으면 21살이 됩니다. 그런데 떡국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계속 20살입니다. 진짜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는요, 돈이 없어서 음식이 없었어요.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특별한 날, 설날이라는 특별한 날, 기쁜 날에도 음식이 없어서 떡국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요, 옛날에 이게 부잣집이 있어요.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부잣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마을에 가난한 집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야, 너 떡국 먹었어? 떡국 안 먹었으면 우리 집에서 먹고 가 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야, 너 떡국 먹어야 돼. 그래야지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어. 빨리 우리 집 가서 떡국 먹어.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날에는 음식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든 스토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송편에 관한 스토리는 없나요? 이것도 있어요. 송편은요, 이렇게 만든 떡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준 선생님이 그릴 때 예쁘게 그렸어요. 송편을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만드는 것을 빚다, 빚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송편을 빚을 때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예쁜 송편이 예쁜 딸, 예쁜 아들로, 예쁜 아이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편 예쁘게 빚어, 그래야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팥죽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귀신이 밤을 좋아하고 빨간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레드빈, 팥, 빨간색 콩, 팥으로 죽을 써서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고치는 민간요법이 있다.
아이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아플 때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만져주었다. 기침을 심하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침을 심하게 할 때 여러분들 상식에서요. 찬물 먹으면 안 돼요. 찬물 먹으면 기침이 더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기침을 심하게 할 때는 뭐가 좋습니까? 배 있잖아요. pear. 배 어떻게 그리지? 이거 좀 못생기게 그리면 배 같죠? 이건 사과 같고. 그래서 사과 아니고요. 배를 갈아서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술을 마셨을 때는 아스파라긴산 콩나물국을 먹었고요. 모든 민간요법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다. 옛날에는요. 의학 기술, 그러니까 의사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 라고 전해지는 그런 민간,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방법, 좋은 방법들을 민간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병을 치료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요법에는요. 과학적인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신, 그냥 신화인 것들도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것들은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미신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엇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나 다른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만 60세 사람들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봅시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이 4를 기억하라고 그러죠. 4대 보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4대 보험은 뭐가 있냐면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국민연금인데요. 이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요. 내가 일을 해요. 일을 하는 동안 매월, 매달 얼마씩 넣습니다. 뭐 20만 원씩 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은퇴를 합니다. 리타이어 끝났어요. 일을 안 하면 어때요? 여기서는 200만 원을 벌었는데 은퇴한 다음에는 0원을 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방 죽어요. 가난해져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매월 20만 원씩 낸 돈을 이때부터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줘요. 왜냐하면 그것을 투자하고 이자를 붙여서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일정한 소득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바로 국민연금이고요. 사회보험 4대 보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중간평가의 모의고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요. 또 새로운 콘텐츠, 그러니까 2회 모의고사를 들고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